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대도님. 소개해드려야죠. 안될 과학의 유튜버. 이 책의 저자 네. 궤도의 과학 허세라는 책의 저자이고요. 이분도 바빠서 우주를 못 나갔지 거의 우주를 나갔다 온 분과 다르지 맞습니다. 않아요. 맞습니다. 예. 네. 일단은 우주 망원경이 찍어온 사진. 인사는 시켜드려야죠. 인사 아직- 하셨어요? 하는 날? 인사 시켜드려야죠. 궤도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될과학의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우리보다 목소리도 팬이 더 많은 것 그래, 같아. 팬이 더 우리 이거 자리를 바꿔야 돼. 아닙니다. 네. 웬만하면 난 여기 앉아서 그래, 긴장하지 마시고요. 방송 처음이시죠? 그러니까. 예. 처음이라 그렇지 괜찮아져요. 네. 마음 편하게 하세요. 네. 보통 내가 그러려고 해야 이러는데 돼. 내가 아니야. 긴장돼. 우리가 긴장돼요 이거. 너무 궤도님을 편안한데, 모시고 너 이상한 질문 하지 마라. 네. 아 근데 진짜 세상에 나쁜 질문 없습니다. 네. 불친절한 답변만 있을 뿐이라서 네. 네, 편안하게 어떻게든. 저렇게 또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우주 망원경이 사진을 찍어왔대요. 예.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우주 망원경 이야기와 사진 이야기로 나눕니다. 네. 그럼 되겠죠? 네. 그렇죠. 우주 네. 망원경이 사진을 찍어왔으니까. 맞습니다. 일단 예. 우주 망원경부터. 그래 우주도 알고 망원경도 알아. 알죠? 망원경 알죠? 알아요. 우주도 알고. 우주에 나가 있는 망원경이었지. 근데 우주 망원경은 정확하세요. 뭡니까? 아주 맞습니까? 정확하세요. 예. 일단은 우주로 나간 망원경이 맞고요. 망원경 같은 경우에 이제 지상에서 찍으면 예. 뭐 잡광 같은 게 있고 또 구름 있지 않습니까? 별을 찍으면. 네, 그러면 일단은 방해 요인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대기나 뭐 이런 잡광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예. 우주로 나가서 보면 어떨까? 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우주로 망원경을 올리고 데이터만 지상으로 받는 거죠. 예, 대기의 잡광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료가 보일 수 있나요? 네. 예, 여기 이제 가장 유명한 우주 망원경인 허블 우주 망원경입니다. 아. 예, 그래서 뭐 우리가 구글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천체 사진들이 네. 전부 이 친구가 촬영한 게 많고요. 허블. 네, 에드윈 허블이라는 천문학자 이름을 땄습니다. 그 사람 언제- 유명한 사람입니까? 아주 허블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어. 네, 허블. 거의 뭐 허블 모르잖아요. 예, 과학계 이프로님 같은 분이셔가지고 에이 그렇게 훌륭한 분일 리는 없어요. 거의 그 정도예요. 아, 그래요? 엄청난 분이네. 네, 그래서 네. 그 뭐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나 허셜 우주 망원경도 있어요. 예. 이런 망원경들이 있고 이제 얼마 전에 올라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예. 인류 역사상 이제 가장 큰 우주 망원경이 됐죠. 크기가 큰 모양이죠, 그것도? 크기도 크고 예. 가장 고성능 우주 망원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임스 웹이. 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좀 전에 보여주신 허블 망원경은 조금 구형이 된 겁니까? 이제 많이 구형이 됐죠. 이제 원래 수명을 15년 정도로 예상하고 올렸는데 네. 계속 고쳐가면서 30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찍었어요? 30. 그러니까 이 2배 이상을 지금 더 버티고 있어서 네, 원래 고인이 되셔야 되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아직까지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망원경은 왜 죽습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그 이 친구는 사실은 교체하고 뭐 고치고가 가능해요. 사진 같이 보여주실까요? 네. 네. 예. 그래서 원래는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결국은 부품의 노후화라든지 네. 뭐 혹은 뭐 어떤 천체가 부딪힌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근데 이 친구는 수리가 되니까 수명을 늘릴 수가 있는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그게 안 돼요. 수리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요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저걸 수리를 하면 어떻게 사람이 타고 있어요? 우주로 올라가서 수리를 하죠. 우주선으로 예. 사람이 가서 그쵸? 저기에 선 타고 나가가지고 네, 우주 왕복선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수리하는데 어. 저게 이제 지상으로부터 한 540km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로 나가서 고칠 수가 있는 저궤도 정도 되거든요. 네. 달까지는 얼마나 거리입니까? 달까지는 40만 킬로미터 되죠. 540km는 그냥 그럼 지구에 있는 거구나 사실상. 그렇죠. 약간 점프 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 그런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네. 15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와. 굉장히 멀리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수리는 좀 불가능하고, 아. 예, 아마 수리비보다 새로 올리는 게 더 저렴할 출장비가 수도 더 있는. 들어. 그렇죠. 그렇죠? 예. 컴퓨터 하나 사는 게 난 수준. 네, 수리 기사를 부르는 것보다. 예. 아, 그런 상황이라서 이 연기가 굉장히 여러 번 됐어요. 연기가 됐다는 게 발사하는 발사 게? 연기가. 어. 예,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이게 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뭐 버리는 고치는 겁니다. 겁니까? 아,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거는 정말 완벽한 게 가야 돼요.
예, 그래서 돈도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11조가 넘는 돈이 들어갔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정말 완벽을 기해서 올라갔고, 다행히 잘 올라갔다. 네, 그런 상황이죠. 허블 망원경은 그럼 이제 은퇴해서 끌고 내려옵니까? 근데 또 보는 파장대가 조금 달라요. 네, 그래가지고 네. 아마 쓸 때까진 쓸 것 같아요. 냅둬요 그냥. 네네. 굳이 뭐 우리가 억지로 끌어내릴 필요는 없으니까. 요즘 우주 가서 고치는 왕복선이 돌아다닙니까? 우주왕복선은 지금 퇴역을 거의 다 했는데요. 예. 그래도 이제 올라가서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죠. 아 굳이 맘 먹으면 간다. 유인 우주선이 있으니까 출장비 비쌀 것 같아요. 출장 비싸죠. 네, 지금 많이 싸졌죠. 우리 머스크 형님 때문에 좀 많이 싸졌습니다. 그럼 허블은 유명한 천문학자 이름을 땄다. 그쵸. 그럼 제임스 웹도 유명한 네. 사람 이름을 딴 모양이죠. 와, 지금 제임스 웹이 너무 유명해져서 예. 제임스 웹을 모르는 분이 없어요, 전 세계에. 제임스 웹 망원경은 이번에 많이 그쵸.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사 제 2대 국장인 제임스 에드윈 웹의 이름을 딴 겁니다. 제임스 에드윈 웹? 네. 나사 2대 국장? 2대 국장. 왜 2대 그럼 국장이에요? 공무원이잖아. 네, 왜 공무원이에요. 2대 국장을? 공무원이 자기가 예. 자기 이름 막 붙여도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분이냐면은 예. 그 영화 히든 피겨스 보시면 저 그 네. 영화 봤는데?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네, 영화 히든 피겨스 보시면은 예. 그 오른쪽에 계신 케빈 코스트너가 맡은 역할이 가상의 인물이에요. 네. 그냥 이제 실력만 있으면 인종이나 성별 신경 안 쓰고 뭐 혁신적으로 뭔가 수행하는 이런 분입니다. 뭐 예. 망치로다 막 부시잖아요, 화장실도. 네. 예, 근데 아마 이 제임스 웹 그다음에 그 외 여러 지도자를 합쳐서 만든 캐릭터라는 게 바로 이 케빈 코스트너라는 이 가상의 캐릭터에 예. 예, 지금 부여된 성격이죠. 예. 그래요? 그런데 이 왼쪽에 계신 제임스 웹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뭐 요하네스 케플러나 윌리엄 허설도 전부 다 과학자인데 네. 왜 굳이 여기다 이 위대한 이 망원경에 행정가를 붙였느냐? 그렇지. 공무원을. 예, 이걸 또 우려도 많았는데 네. 나사가 임무를 수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이분이. 네.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갔는데 예. 이게 안 끊어지고 계속 갈 수 있게 끝까지 밀어붙이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돈 대준 분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끊임없이 대중이 관심을 갖게 만들고 끊임없이 정책 결정권자들이 돈을 계속 넣을 수 있게 설득을 하고 계속 타당성을 주장하고. 현직이에요? 이미 뭐 아주 오래전이죠. 은퇴하고. 예, 아주 은퇴는 오래전이죠. 하셨고. 예. 야, 그래도 이미 가셨을 가능성이. 공무원의 이름을 네. 딴 그것도 뭐 1대도 아니고 2대 국장의 네. 이름을 딴. 되게 고마웠나 보네요. 그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치신 미쳤다. 분이시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후배들에게도 우리한테 잘하면 또 이름 붙여주지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과학자들이 네. 나름 정치적이야.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임스 웹이다. 네. 저는 그 웹 무슨 이게 웹 망원경이 뭐 하나가 안 돼 있고 거미줄처럼 뭐 이렇게 돼 있어. 난 그래서 웹인 줄 알았어요. 느낌이 약간 또 육각 모양이 모여 있으니까. 예. 거미줄 모양이 또 이렇게. 받아주신다 또. 그럴 수도 있죠. 예습 좀 하고 오고 그런 건 받아주시지 마세요. 무슨 범죄 망원경이야.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좋은 또 답변이라서. 네. 우리 첫 번째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PD님?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서 예. 진행자의 권한으로 좋습니다. 우주 밖에 나가면 저 해가 저렇게 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우주는 밝아요, 어두워요?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이 훨씬 많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해가 보이면 네. 우리가 대낮에 해가 보이면 온 세상이 밝잖아요. 네. 우주 밖에 나가서도 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온 세상이 밝아요? 온 세상이 밝죠. 대낮처럼? 대낮처럼 밝죠. 그럼 해가 보이는 네. 우주에서는 별이 하나도 안 보이겠네요. 우리가 낮에 별이 안 보이듯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느 방향을 보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고. 네. 일단은 태양이 있는 쪽 근처는 사실상 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워낙에 밝은 빛이 들어오니까. 근데 우리는 낮에는 태양이 있는 곳 말고를 볼 데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곳이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우주에 있으면은 태양을 등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두워진다? 그럼 반대쪽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 있는 것은 관측이 가능할 수도 있죠. 그 느낌이 뭘까? 태양을 등져도 태양빛이 그쪽을 샥 비치고 있을 텐데. 나 잘 모르겠어. 그죠? 우주에 나가면 밝은지 어두운지.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디텍터 성능에 따라 달라지고 또 예. 어떤 파장대를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망원경이 어떻게 관측하느냐로 설계가 돼서 진행이 돼요. 지금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도 그 지금 궤도가 그 라그랑 L2 포인트라는 곳에 가 있어요. 라그랑지안 포인트라는 되게 안정적인 곳.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태양을 등지고 반대편을 봅니다.
등지고 별을 반대편을 찍기 본다. 위해서. 네. 그럼 웹 네. 망원경이 찍어온 사진은 어. 우리가 찍지 않고 내가 거기에 가서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그런 장면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태양을 등진 상태에서도 어둡네. 예를 들어 지금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음. 지구 뒤편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지구 뒤편에 딱 자리를 잡으면 라그랑지안 포인트의 특징이 약간 우주의 못을 박는다고 보시면 돼요. 중력 평형점이 5군데가 있어요. 라그랑지안 L1부터 L5까지. 그 중에 두 번째 지점이 있는 겁니다. 못 박는 지점. 거기 딱 놓이면은 네. 얘가 일반적으로는 거기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물론 상대적인 운동이지만, 근데 지구 뒤편에 딱 서 있으면은 태양을 아예 가려버리잖아요, 지구가. 네. 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그러다가 이제 태양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런 걸 좀 거치게 되면은 우리가 뭐 유리 그릇 같은 경우를 뭐 찬물 뜨거움을 왔다 갔다 하면은 금방 손상됩니다. 워낙에 그 혹독한 환경을 겪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예 그냥 태양 밖에 빼서 지구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태양을 보면서 이렇게 돌면서 가요. 지구 등 뒤에 계속 네. 등 뒤에 네. 숨어서 계속 대신에 따라다닌다. 태양빛을 차단하는 방호막을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그걸 쿨링을 하고 조금의 온도도 있으면 안 돼서 이제 이거를 완벽하게 열적으로 차단을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아주 딱 파장을 태양빛을 받으면 안 됩니까 망원경이? 그러니까 이 제임스 웹이 촬영하는 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데이터가 예. 그 온도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태양빛을 잘 막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받으려는 데이터라는 게 그냥 장면이잖아요. 장면, 별 사진. 네. 근데 별 사진을 오늘 이상한데 그쵸. 저 강정을 네. 만난다. 아니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처음이에요? 아니 좋은 질문인데 지구상에서 어. 망원경으로 별을 찍을 때는 네. 태양빛을 받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구상에서 무언가를 찍는다라는 것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찍는 게 뭐죠? 찍는 거요. 네. 우리가 찍는 게 뭐죠? 찍는 찍는다는 게 무슨 개념일까요? 저쪽에서 날아오는 피사체에서 날아오는 빛을 빛을 카메라를 통해서 받아서 그렇죠. 카메라에 흔적을 남기는 그렇지. 거지. 스크래치를 남기고 가는 거지. 카메라는 어떤 식으로 그 빛을 받죠? 조리개를 열어서 받죠. 네. 조리개를 열은 빛은 어떻게 되는 거죠? 들어오죠 카메라 안으로. 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죠? 그래서 필름 감광지에다 그쪽에 띡 닿으면 그게 네. 반응을 해서 누가 스쳐갔네 이렇게 찍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정보가 있어요. 빛이라는 정보. 예. 이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뭐 노출을 많이 주거나 적게 주거나 이거에 따라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달라지겠죠. 예. 그 빛의 양이 들어오는 거를 쉽게 말해 양동이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양동이들이 막 있어요. 예. 그럼 빛이라는 이 여러 가지 그런 공들이 어. 쫙 들어오는데 어떤 거는 적게 들어오고 어떤 건 많이 들어오고 예. 그런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딱 닿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양동이에 들어온 빛의 양이 어떤 건 많이 들어왔고 어떤 건 적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차이를 이제 그래프로 뭐 그림으로 그리면은 그게 우리가 사진이 생각하는 된다? 그 사이 나오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그냥 빛의 양이 아니라 파장에 따라 다르고 예. 또 이제 색에 따라 달라지고 미세하게 그리고 양동이가 셀 수 없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면 제임스 웹은 제임스 웹은 그러니까 제임스 웹이 어떤 걸 저는 깜짝 놀란 게 제임스 웹이 어. 왜 태양을 피해 다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사진 찍으면 더 선명하게 나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양동이가 있는데 네. 그 우리가 열자마자 그냥 밀어 닥쳐요. 그래서 양동이가 받을 수 있는 공의 한계를 벗어나. 너무 빛이 강해. 예, 너무 예를 강해서? 들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찍히는 사진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하얗게 나오겠죠. 알겠어요. 나도 알겠어. 이게 너무 멀리 있는 그 별의 빛을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태양빛이 확 나면 하얗게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그래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걸로 알겠으면 안 되는데. 알겠으면 안 네, 되죠. 좀 다르거든요. 다르대. 네. 사실은 별 사진은 밤에 찍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밤에 거 찍는 그런 이유가 거잖아요. 해가 뜨면 별이 그치. 안 보이고. 근데 그렇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정보가 사실은 이제 이쪽에 뜨거운 열이 있으면은 네. 지금 말씀과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그 손상돼 버려 이 정보가. 예. 그래서 아주 낮은 온도에서 받아야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별 사진을 밤에 찍는 이유와 같은 거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예.
시간 아깝대. 빨리 넘어가. 이게 예. 되게 아주 중요한 게 아니었어. 계속 지금 궤도님을 불러놓고 저 따위 질문하는 이 프로는 도대체 뭐냐? 뭐. 지금 예. 시간 아깝다고 난리였어요 지금. 아 근데 이런 것들을 저는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은 아직까지 이런 의문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시라는 거는 네. 제가 이제 이걸 해소해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어. 저한테 영광스러운 일이죠, 사실. 네. 그리고 사실 궤도님이 한 전문적인 강의는 유튜브 네. 딴 데 가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모이는 이유는 우린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좋습니다. 네. 궤도님 다음 달에 연준이 금리 얼마나 올리실지 압니까? 아 그거는 전혀 할 수 없죠. 그죠? 네. 아닙니다. 아 알고 계세요? 아니, 그건 아닌데. 우리도 몰라요. 예. 네. 자, 모를 수 그래서 있다 아무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임스 웹은 그런 사람이고 굉장히 큰 망원경이다. 네, 우주 거대하고 망원경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망원경을 올렸다. 올렸다. 네. 그래서 거기서 찍어서 이제 보내온다는 거죠. 그쵸, 네. 그쵸. 네. 네. 크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럼? 일단은 크다는 거는 꽤 유리합니다. 왜냐면 빛을 모으기에. 네, 그래서 크면은 좋죠. 네. 뭐가 크죠? 이 렌즈가 커요? 아니, 아니, 판이 큰 거 같더라고. 렌즈든 거울이든 일단 클수록 좋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빛을 집광력이라 그러고 네. 이제 보통 집광력이랑 뭐 분해능 이런 걸로 성능을 네, 보는데 네. 예. 일단 클수록 유리하죠. 네, 아. 잘 모을 수 있고. 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제임스 웹 같은 경우도 그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육각형 모양으로 조립을 한 것도 이게 하나의 거대한 거울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를 해서 알겠습니다. 붙여서 모으는 네, 형태죠. 그런 망원경으로 아무튼 좋은 사진을 잘 찍어왔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럼 사진을 좀 볼까요? 그러시죠. 네. 네. 근데 지금 이게 자료가 순서대로 돼 있어서 네. 그러면 뭐 사진 보기 전에 이 얘기 해주려고 했는데 진짜 그래. 이 그- 프로 그거 잘못 보자. 못했네 보자. 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일단 자료 한번 주시면요. 네. 네. 이거 요게 뭡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라그랑주 점 L1, L2, L3, L4가 있죠. 저기 있으면 계속 멈출 수 있는 지점?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L2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평형점은 아니에요. 불완전 평형점이라고. 네. 저기 멈출 수는 있으나 조금 밀려나면은 결국 다시 원래대로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약간 그 언덕 같은 느낌. 예. 네, 놔두면은. 예. 근데 이제 L4나 L5 같은 완전 평형점이라서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요. 네. 예. 그럼 사실 L4나 L5로 넣는 것도 유리하긴 한데 저기는 이제 워낙에 웅덩이 같은 곳이라서 주변을 지나다니는 뭐 개나 소나 다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 망원경이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네, 뭐 그 이유도 있고 일단은 뭐 가기가 좀 좋은 게 그나마 저 중에서는 L2가 지구에서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L2로 보낸 거고.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계속 연료를 써야 돼요. 제임스 웹도. 그래서 결국 제임스 웹의 수명이 결정되는 게 저기서 밀려나지 않도록 계속 조종하는 데 쓰는 연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 연료를 다 쓰면 결국 밀려날 겁니다. 네. L4나 네. L4나 L5는 안 밀려난다면서요? 네, 네. 근데 저기 있으면 영원히 있을 수 있는데 그쵸.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이 많은 피해를 다 입힐 수 쏟아지니까. 있고 예, 최근에 L2인데도 불구하고 또 지나가는 작은 천체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어요. 최근에.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한 거고 저게 이제 지구의 중력과 태양의 중력을 표현한 그림인데 맞아요. 지구선처럼 네, 네, 맞습니다. 지구의 중력이 더 강하지도 않고 태양의 중력이 더 강하지도 않아서 지구로 딸려가지도 않고 그쵸. 태양으로 딸려가지도 않는 네, 네, 네. 그 묘한 평형점. 그렇죠. 예를 들어서 L1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지구랑 태양 사이에서 딱 중간이네요. 중간 있잖아요. 네. 근데 L2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왜 평형인가 싶을 수 있는데 예. 그 태양이 당기고 지구가 당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L2가 태양이 당기는 힘을 이제 딸려가지 않으려고 더 빠르게 돌고 있잖아요. 예. 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지구와 태양이 당기는 힘과 얘가 도는 힘 이게 딱 평형을 이뤄가지고 저 위치에 멈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알아듣는 척 하시면 됩니다. 난 모르겠어. 기본적으로 바깥쪽에서 돌면은 네. 얘가 원심력 때문에 도망가잖아요.
네. 돌면 네. 도망가려고 하는 그거를 힘이 이제 생기죠. 태양과 지구가 어느 정도 붙잡고 있는 거다 보시면 돼요. 아, 네네네. 도망가는 힘과 그쵸. 당기는 힘이 만나서 계속 같은 네. 자리에서 돈다. 네네네. 그 정도로 이해하셔도 충분히 네, 좋은 게 아닐까. 그리고 또 뭐 이해가 쉽지 않아요. 그냥 익숙해지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네, 자주 들으시면 돼요. 회사 알겠어요. 안에서도 네. 사장과 부사장이 알력이 있으면 사장 편도 아니고 부사장 편도 아니고 애매하게 중립을 지키는 이런 녀석들도 있고요. 둘 다 나는 모르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까 퇴사를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쪽에.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뭐 거야. 잘 서로 어디도 안 가고 있는 저기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위치한다. 그 제임스 웹 망원경도 저런 위치에 하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좋은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접고 갑니다. 네. 네, 굉장히 잘 접어서 네. 도착하기 전까지 잘 접어가지고 잘 피면서 가요. 결국 도착한 다음에 잘 펴졌는지 확인하고 이제 장비 돌려보고 하면서 이제 관측을 시작하는데 실제로 종이접기 장인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게 접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주 미션에서도 예. 실제 뭐 태양 패널이라든지 뭐 실제로 거울까지 다 접었잖아요. 그리고 밑에 이제 저 아래쪽에 배처럼 보이는 게 일종의 태양을 막는 보호막. 아, 저기 밑에가 네, 태양 차광막 같은 거가 돼 있고. 막는 거군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저거를 미세한 도르래나 모터를 이용해 가지고 쫙 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적외선 카메라나 분광기, 뭐 센서 이런 것들 다 전원 넣어서 돌려보고 예. 냉각이 잘 되는지, 네 그런 것들 다 확인을 하고,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이게 이제 좀 적외선 파장대를 보는 거다 보니까 네. 냉각이 정말 중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까 해주신 거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아는 파장대잖아요, 적외선. 우리 몸에서도 나오고 있고, 네. 예.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조금 더 뜨거운 게 오면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태양을 잘 막지 않으면 제대로 된 그 빛을 볼 수가 없게 되죠. 아, 저 아까 궁금한 거 생겼어요. 네. 사전 공부를 좀 해봤는데 네. 제임스 웹은 적외선을 쓴다. 네. 중적외선을 쓴다던가. 네, 네. 맞죠? 맞습니다. 근데 왜 그 허블 망원경은 가시광선을 쓴다. 가시광선 영역대가 메인이죠. 메인이다. 조금 넓긴 한데, 네. 근데 그럼 적외선이 잘 보인다면서요? 더 뭐 이렇게 원래 적외선이라는 게 막 적외선 망원경이에요. 네, 네, 뚫고 네.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허블은 왜 안 쓰고 왜 저것만 썼습니까? 그럼 적외선이 좋으면 다 적외선을 썼으면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원론적인 질문인데 네. 우주에 있는 것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학문입니다. 쉽게 말해 천문학은 탐정하고 비슷해요. 네. 우주에 널리 퍼져 있는 단서들을 모아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내야 돼요. 예. 근데 이 우주에 있는 단서는 거의 빛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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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최근에 재미있는 걸 라이고 같은 걸 이제 중력이라는 단서도 얻기도 시작을 하는데 네. 중력을 제외하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인류가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단서는 좀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영역대, 어떤 빛, 어떤 파장대를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정보를 얻어요. 예. 쉽게 말해서 범죄 현장에서 그냥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 근데 루미놀 반응을 해보면은 이제 그렇지. 피해 흔적이 보이죠. 나오고 혈흔, 그렇죠. 혈흔. 그렇지. 혈흔이 보니까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이게 그냥 봤을 땐 이런데 무언가를 하면은 다른 게 보이네. 이것처럼 파장대에 따라서 우리가 원래 보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허블 우주 망원경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고 예.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 예. 이게 과연 어떤 파장대를 봐야 되느냐 결정을 하는 거죠. 아. 네. 이거를 우리가 결정해서 이제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예.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장 익숙한 파장대는 가시광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허블 우주 망원경은 일단 가시광선을 메인으로 해서 아. 실제 우주에서 보이는 걸 찍은 거고요. 예. 근데 가시광선으로 열심히 찍다 보니까 가시광선만으로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외선으로 보면은 예. 훨씬 멀리를 볼 수 있어요. 예. 멀리를 본다라는 거는 더 먼 과거를 보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명절에 뭐 빈대떡을 붙여요. 네. 예를 들어. 근데 빈대떡을 계속 붙여. 예. 쌓아가면서. 예. 그러면 아주 오래전에 초기에 구운 빈대떡은 맨 아래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밑에 있는 빈대떡을 보면 볼수록 그 당시 빈대떡을 구울 때 상황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 당시에 누가 붙였길래 이렇게 못 붙였어? 그렇지. 그러면 오늘 아침에 붙인 뭐 우리 신우이가 붙였어. 예. 지금 건 예쁘네? 내가 붙였어. 누가 붙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 즉 깊이 볼수록 더 그 시기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주도 멀리 볼수록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멀리 있는 빛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멀리 있는 빛이라는 건 오래전에 온 빛을 내가 봐야 되는데 예. 가시광선은 계속 끊기는 거야.
그럼 좀 더 멀리 있는 빛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럼 적외선으로 한번 가본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파장대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예. 거기서 얻은 정보들은 과학자는 새로운 충격을 주고 이걸 모아서 우리가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또 인류의 미래, 인류의 과거,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또 알아낼 수 있는 거고. 멀리 있는 별, 오래된 별일수록 적외선을 많이 그나마 적외선이 잘 오나 봐요.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모든 빛을 내는 천체들은 모든 다양한 파장대를 내지만 예. 우리가 볼 수 있는 멀리서 있는 빛을 모으기에 굉장히 좋은 파장대다라고 파장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정말 멀리서 오는 걸 볼 수 있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어요. 예. 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또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예. 차근차근 가겠습니다. 네. 야. 네, 그래서 세상에 흥미진진하다. 네. 과학 이렇게 재밌다니. 아 진짜 경제는 정말 짜증나 진짜. 아우 씨. 죄송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와. 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연구팀이 일단은 이게 예고편으로 사진 한 장을 공개합니다. 네. 예,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7월 6일 날 인류 최대 관측기기로 촬영한 붉은색의 예고편 사진을 공개합니다. 이것도 제임스 웹. 제임스 웹이 찍었어요. 예. 네, 근데 이게 그 공식 관측 장비로 찍은 건 아니고요. 예. 제임스 웹의 관측을 도와주는 정밀 가이드 센서라는 게 있어요. 예. FGS라고. 예. 요 장비로 8일 동안 대충 여러 장을 찍었는데 이렇게 대충 찍은 것조차도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의 성능을 상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면은 이 사진을 딱 보면은 그냥 뭐지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구형 핸드폰을 썼어요. 네. 구형 핸드폰으로 아무리 예쁘게 내가 셀카를 찍어봐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네. 예. 성능이 뿌예, 떨어져서. 뿌예. 근데 이번에 큰맘 먹고 정말 최신형을 뽑았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심지어 후면 카메라도 아니고 전면 카메라로 들고 다니다가 실수로 찍은 거야. 예. 근데도 너무너무 잘 잘 나와. 나와. 그래서 와 이거 후면 카메라로 찍으면은 장난 아니겠는데? 네. 라는 기대감을 주는 사진이라 보시면 돼요. 아, 이건 전면 카메라로 대충 찍은 건데. 네, 엄청난 해상도로 기가 막히 여기서도 엄청난 정보들을 우리 과학자들이 얻었고 이제 후면 카메라가 나오면 이제 끝장난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궤도님 네. 우주는 빨갛지는 않죠? 빨갛지는 않죠. 사진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쵸. 네. 그럼 몇몇 빛들만 저렇게 뿅 하고 빛나고 어. 딴 거는 안 빛나고 그렇지도 않죠? 아 너무 또 좋은 질문이십니다. 몇몇 뿅질 뿅은 어떤 걸 의미하실까요? 반짝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아, 이렇게. 지금 역시 이 사진- 프로님이 예. 질문 수준이 너무 좋아요. 본인이 아는 답을 아는 질문을 보통 좋은 질문이라고 하는데. 네, 네. 일단은 예. 뭐 답은 없어요. 예. 네, 그냥 저도 이제 알고 있는 만큼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네. 네. 보시면은 그 사진에서 지금 뿅 한다는 게 저 육각형 모양. 맞습니다. 네, 육각의 약간 일종의 스파이크 형태죠. 네. 비싼 보석같이. 예, 육각문 예. 스파이크. 자세히 보면은 가로축에 스파이크가 2개가 더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네요. 6개 혹은 예. 8개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쉽게 말해서 그 항성들이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별들이 보통 이렇게 찍히고요. 아, 그럼 저렇지 않은 거는 네, 그렇지 않은 것도 은하입니다. 별의 은하. 별의 은하. 뭉치들. 네, 별이 수천억 개가 있는 은하. 그래서 근데 은하는 조그맣게 나오는데요? 네, 멀어서 훨씬 그런가? 멀리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이 별이 8개 혹은 6개로 보이는 스파이크 형태를 갖고 있는 게 항성이고. 저건 별이고. 네, 망원경 제임스 웹 망원경의 구조 때문에 그래요. 아. 네. 이제 주경이 있고 부경이 있고 네. 거기 거치대가 있고 예. 그다음 육각형 모양의 거울들이 모여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저런 형태의 스파이크가 생깁니다. 그래서 뭔가 착 깨진 것처럼. 네.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사진 한 장만 봐도 우리는 이 사진이 제임스 웹이 찍은 건지 허블이 찍은 건지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일종의 시그니처 마크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저렇게 6개 혹은 8개 스파이크가 있으면 아, 이건 제임스 웹의 시그니처 마크다. 맞아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제 휴대폰을 항상 더러워서 어. 제가 사진 찍고 안승찬 기자 사진 찍으면 네. 어떤 게 제 카메라를 찍었는지 저도 알아요. 그렇죠. 시그니처 마크가 있는 거죠. 먼지가 많이 붙어 네, 있어. 일종의 워터마크 같은 느낌으로 그런 거네요. 예, 그런 거죠. 아, 저렇게 요렇게 X자 모양의 별이 그렇지. 있는 게 제 제임스 웹의 시그니처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어요. 그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사실 아는 척 하려고 이 방송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둬야 어디 가서 아는 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무리 뭐 복잡한 지식은 알아봐야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는 네. 척하지 않아. 알 수가 없어. 제가 봤을 때 그동안 질문했을 때 우리 무식한 질문 많이 한다고 혼났는데 오늘처럼 격려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과학 유튜버로 바꿀 겁니다. 인생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근데 네. 채팅에 예. 우리 K 박사님이 좀 알려주셨는데 다 까먹었냐는 채팅이 있는데요. 금방 까먹었습니다. 네, 빨리 보죠. 네. 근데 네. 까먹어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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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봐도 또 재밌는 게 과학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야 계속 시장이 예. 커지죠. 그렇죠. 어쨌거나 그리고 그 7월 12일에 네. 나사에서 이제 트레일러를 공개해요. 영화 트레일러처럼 홍보 영상을 만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나레이션이 포함된 영상인데 여기에 이제 자료 주시면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천문학자 바로 이 칼 세이건이 등장을 합니다. 네. 칼 세이건의 목소리로 이제 나레이션을 하는데 네.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칼 세이건은. 예. 근데 이분의 목소리를 전 세계인들이 대부분 알아요. 네. 워낙 유명한 천문학자라 예.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해서 재현을 했어요. 아. 그래서 영상의 도입부부터 막 너무너무 멋지고 그 제가 좀 그 부분을 살짝 읽어드릴게요. 예. 우리의 탐사는 계속되어야 하고 멈출 수 없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필연적인 존재, 그것이 지구 너머 저 먼 곳에 있기 때문이죠. 준비하라, 우주를 보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살던 곳을 넘어,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 시간 그 자체를 넘어 우주가 원하는 바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 스스로 그 가치 있는 목표를 찾아 떠납시다. 이 멘트를 넣어서 야. 이제 영화 제임스 같다. 웹 우주 망원경의 사진들이 공개될 것이다. 이렇게 예.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 당시에 정말 그 기대치가 극에 달했고 예. 여기서 어정쩡한 사진이 나오면 이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거의 만들어졌죠. 예.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지 보자. 예. 하고서 이제 7월 12일 한국 시간으로 이제 공개 당일 아침인데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음. 네 원래는 첫 번째 사진이 이때 나올 게 아니었는데 미국 대통령이 첫 사진을 먼저 공개를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개를 했다. 예. 이때 공개된 사진이 지구로부터 46억 광년 떨어진 스맥스 0723이라는 은하단입니다. 요 사진이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무거운 시그니처 있네요, 진짜. 네, 시그니처 있죠. 있고. 네. 예. 그래서 이게 그 태양 질량의 839조 배나 되는 엄청나게 무거운 은하단인데 예. 제임스 웹 우주망에 탑재된 근적외선 카메라로 12시간 30분 동안 촬영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 모래알 만한 요 우주에 모래알 만한 영역을 예. 12시간 30분 동안 촬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모래알 만한 부분에서 요 사진이 등장을 했죠. 조리개를 12시간 동안 열어놨다. 네, 12시간 30분 동안. 아주 멀리서 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를 아주 오랫동안 열어놨더니 이게 찍힌 거예요. 그럼 저걸 예를 들면 짧게 열어놨으면 12시간이 아니라 12초만 아무것도 안 나오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럼 제가 망원경 옆에 가서 내 눈으로 보면 저렇게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네. 안 보이겠죠. 네. 조리개를 오래 열어놔야 예. 뭐 암수능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 밤에도 딱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예. 한참을 보고 있으면 점점 별이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 그래, 맞아, 그렇죠. 맞아, 맞아, 조리개가 맞아. 열리는 네네네. 위치. 맞아, 그것도 맞아. 우리의 몸에 있는 어떻게 보면 시각세포 얘네들이 일종의 CCD 같이 빛을 받고 쌓이면서 점점 이제 잘 보이게 되는 일종의 예. 비슷한 형태의 적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어둠에 익숙해진 것도 있고. 야 네. 너무 설명 잘하신다. 나 이해가 확 됐어. 대단하지. 그동안 우리가 이해 못한 게 아니라 다 설명을 이상하게 설명을 하신 이상하게 거였어. 한 거였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서 시그니처 시그니처가 딱 튀긴 하는데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그냥 답을 가르쳐주면 안 돼요? 시간이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네. 그 둥글둥글하게 뭔가 좀 이렇게 휘어져 있는 눈썹 같이 생긴 것들이 좀 보여요. 맞아, 지렁이 같이 생긴 네, 거. 예쁘게 동그랗지가 않고 맞아요. 좀 늘어져 있는 애들. 네. 얘네들 이제 중력 렌즈 효과가 발생해서 어. 빛이 휘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어. 네,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이게 어떤 거냐면은 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는 뭐 은하나 별이나 시그니처 마크나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우리가 46억 년 전이구나. 꽤 오래전에 빛이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냥 어느 정도. 예, 예. 근데 지금 저 휘어져 있는 애들은 언제적 애들인지 아세요? 무려 130억 년 전의 우주입니다. 130억 년. 네. 오래된 곳에서 온 거는 왜 휘어요? 아주 멀리서. 오래된 곳에서 온 게 휜 게 아니라 예. 오래된 곳에서 애들이 휘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중력 렌즈라고 예. 아주 무거운 애들이 있으면은 시공간이 마치 볼록 렌즈처럼 휘어요.
그런다고 들었어요. 네, 네. 이거는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가운데 굉장히 무거운 애들이 있으면 네. 뒤쪽에 있는 빛이 이 무거운 애들 때문에 이렇게 휘어서 우리한테 옵니다. 그래서 네. 무거운 애가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네. 일단 무거운 애가 있다는 걸 통해 중력 렌즈 효과를 중력 렌즈 효과라는 게 있네. 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임스 웹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딱 46억 년 전에 있는 사람이 예. 이 총을 쏩니다. 네. 방사형으로 퍼지는 총을 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대부분 맞겠죠. 그렇죠. 예. 그럼 아파 이러고 말겠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엄청 멀리 가. 네. 그 다음에 방사형 총을 쏴요. 네. 우리한테 총알이 올까요? 거의 안 오겠죠. 거의 안 오죠. 왜냐면 다 예. 퍼져 버리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결국 못 봐요. 우리한테 쏘는 총을 우리 못 봐. 그렇죠. 근데 갑자기 영화 원티드 보셨어요? 봤어요. 총알을 휘잖아요. 총알이 막 어. 이렇게 휘죠. 예. 마치 렌즈처럼 시공간을 이렇게 휘게 만들어주면 방사형으로 멀리서 쏜 총알이 원래는 다 퍼져서 나가야 되는데 네. 모아져서 우리한테 옵니다. 네.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의 총알을 우리는 사실 안 받아야 돼, 못 받아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중간에 굉장히 무거운 애들이 있으니까 중력 렌즈 효과로 원래 안 오는 빛들이 우리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아. 이걸 다 모았더니 사실은 훨씬 멀리 있는 애들인 거야. 아.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46억 년 전 애들은 그럴 수 있어. 근데 휜 애들 얘네는 130억 년 전 애들이 원래 우리한테 못 올 애들인데 가운데 있는 은하단 덕분에 우리한테 온 겁니다. 아. 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휜 흔적이에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쵸? 길쭉하게 휘어져 있는 나오는 거고. 애들? 근데 아. 보시면은 야. 허블 우주 망원경도 이미 했어요. 근데 왼쪽에 허블 우주 망원경을 보시면은 네. 중력 렌즈 효과가 있구나 정도를 알 수 휘어 있는 거 있는데 있네요. 그쵸? 예. 근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은하에서 별이 어디서 탄생하는지 혹은 가스나 먼지 나선팔까지 세세하게 보일 정도로 보세요. 선명하게 보인다. 지금 시그니처 항성 우측 상단에 꿈틀이 같이 생긴 게 하나 있습니다. 맞아, 지렁이 꿈틀이. 예. 쟤를 확대해 볼게요. 그렇죠. 네. 저 녀석 올챙이. 왼쪽은 렌징 효과가 있구나. 어? 중력 렌징. 근데 오른쪽은 와. 실제로 되게 휘어져 선명하네. 있는 애들의 나선팔까지 보여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진이지만 예. 과학자들한테는 엄청나게 세세하게 얻은 데이터 자체입니다. 아, 실제로 저 우리의 이론이 맞았구나. 그쵸. 그 데이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네. 과학자들한테는 너무너무 놀라운 정말 아주 오래된 모니터로 TV를 보다가 예. 야. 울트라 정말 아주 잘 보이는 울트라 HD, UHD로 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무식한 질문 하나만 하면 네. 저걸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저 멀리 있는 걸 봤어요. 과학자들 네. 봤어요. 봤어. 이렇게 생겼구나. 고마워. 나도 사실 궁금했어. 이렇게 봤으면 생겼구나. 뭘 할 수 있느냐? 왜? 너무 많아서 하나만 얘기해봐요. 예를 제일 중요한 들어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예. 이 우주에 네. 우리만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 아니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에이, 설마 우리만 있겠어요. 네. 근데 네. 그건 상상이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것들을 다 알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린 요 사진이 요만한 모래알 만한 곳의 사진이에요. 네. 그러면 이 모든 모래알에 얘네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이 우주에 거의 무수히 많은- 수조 개, 수천억 개 은하가 있는 거고 은하 하나하나 안에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 거고 이 우주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체들이 있는 거고 거기엔 지구 같은 애들도 있는 거고 우리 같은 생명체도 있는 거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죠. 네. 생각보다 우주가 많고 크다. 엄청나게 크다. 라는 그걸 걸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다. 알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우주가 과연 얼마나 지난 우주의 나이도 알 수 있는 거고 예.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진짜. 알겠습니다. 왜 알아야 되냐는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왜 알아야 되냐는 이제 과학의 영역은 아니에요. 예, 그건 과학의 영역이 아닌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어가시죠, 계속. 네,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 아까워가지고. 이제 두 번째 이미지로 갈게요. 첫 번째 이미지는 이제 공개가 됐고요. 네. 두 번째 공개된 사진은 이제 지구로부터 1150광년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진은 아니에요. 되게 아쉬울 수 있는데 그 외계 행성 중에 와스프 96b라는 그 행성의 대기 분광 데이터입니다. 네. 네. 이거는 가스 행성이고요. 질량은 한 목성 절반 정도. 그리고 항성 근처에서 가깝게 돌고 있는 아주 뜨거운 행성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뭐가 보이죠? 그래프에서 H2O가 막 써 있잖아요. 네. 네. 기체 상태 물 분자가 확인이 됐어요. 아. 네. 즉 물로 이루어진 구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저 별에서 보내온 뭘 분석한 거라고요? 스펙트럼을 분석했죠. 그러면 저 별에 무슨 성분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쉽게 말해서 그
이 스펙트럼 분석이라는 거는 일종의 영수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점에서 영수증을 받습니다. 뭐 먹었는지 알지. 네, 근데 기존에는 우리가 회식을 갔어요. 예. 3프로TV 회식을 가서 한 50명이 갔어. 예. 근데 영수증을 딱 봤더니 테이블당 금액만 나와요. 네. 그럼 대충 여기서 한 뭐 10만 원 먹었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 이게 기존의 망원경의 스펙트럼 분석인데 예.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성능이 훨씬 뛰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스펙트럼 분석이 가능한지를 보자라고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도의 행성을 찍은 겁니다. 아. 네. 근데 봤더니 영수증을 딱 보니까 어. 이제 테이블에서 메뉴도 나와. 밥 한 공기를 추가했나 안 했나까지 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회식 때 누구를 빼야 되는지도 다 알 수 있고 누가 뭘 먹었는지를 다 나오니까 네. 정말 자세하게 이번 와. 회식의 메뉴를 다 알 수 있는 거죠. 와. 근데 거기서 수증기 상태의 물 분자가 나온 거예요. 네. 우리 같은 탄소 기반 생명체한테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없이는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네. 그러면 저 가스 행성의 물을 찾아낼 정도면 지구랑 비슷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지구의 후보들이 한 5천 개 정도 있어요, 지금. 예. 얘네들을 분석하면은 여기 정말로 물이 있나 없나 굉장히 세밀하게 알아낼 수 있겠다. 저기 가면 외계 생명체도 있을 수 있다.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을 기존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요 스펙트럼 분석 결과를 통해 성능을 검증한 거예요. 야. 네. 대단한 거죠. 물이 있는 데를 가면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은 그 외계인을 다 펼쳐놓고 뭐 물 없어도 할 수 있는 외계인 있겠죠. 뭐 눈에 안 보이는 외계인도 있겠죠. 근데 그들을 외계인이라고 가정하기에는 아예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 우주에 유일하게 외계인의 근거가 있는 딱 한 조의 생명체가 한 종류의 생명체. 예. 바로 우리죠. 네. 우리가 유일하게 이 우주에 존재하는 외계 지적 생명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가시광선을 보고 우리처럼 탄소 기반일 거고 우리처럼 물이 필요할 거다라는 기준을 근거로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아. 우리 같은 소개팅을- 애들이 네. 또 있겠지. 그렇죠. 소개팅할 때 이상형 찾을 때도 네. 뭐 누구 해줄까 소개팅 이러고서 대충 그래도 비슷한 사람을 해줘야 근거가 맞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갑자기 뭐 아메바부터 시작할 수 없잖아요. 이번에 너 아메바 할래? 별로야? 그럼 지렁이 할래? 이러지 않고 네, 키가 그렇습니다. 몇이고 그렇지, 그렇지. 네, 일단은 인간 남자라는 걸 어. 가정하니까 인간 네, 여자라든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저 그것도 된다. 네. 저거는 누구 돈으로 쏜 겁니까? 누구 거예요? 망원경. 많은 돈이 들어갔죠. 네, 정부의 11조 뭐 이렇게 들어갔다면서요. 네, 11조가 넘는 돈이 들어갔고 미국 거예요? 네, 미국 겁니다. 미국의 정부 겁니까? 미국 정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정부 아니 그러면 이거를 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을 우주로 날렸다. 11조나 들였다. 그쵸. 그러면 저거 알고 보려고. 아니, 그거 말고도 무슨 타겟이 있겠지. 예를 들면 네 미션은 열심히 사진을 찍어라. 너무 좋은 그래서 질문입니다. 우주 생명체를 찾아내라. 라든지 뭐 그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뭔가? 좋은 질문이시고 네. 뭐 일단은 지금 제임스 웹 연구팀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 목적들이 있어요. 예. 네. 말씀드린 이 외계 이걸, 생명체 이걸로 뭐 할 마찬가지. 건지. 네, 그다음에 실제로 정말 빅뱅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아주 초기 우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걸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좀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게 찍히는. 우리가 열심히 풍경 사진을 찍고 예. 뭐 산도 그렇지, 찍고 바다 그렇지. 찍고 했는데 그렇지. 예. 심령 사진이 찍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기대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걸 아예 우연히 몰랐던 뭐가 거. 나올 그러니까 수도 있지 않냐. 뭐가 찍힐지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게 찍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과학자들로부터 이제 그 프로포저를 받아요. 예.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뭘 찍겠다는 걸 내면 그걸 검토를 해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게 기회를 줍니다. 예. 그러면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원하는 아이디어로 관측을 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고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질 거예요. 저기 사람을 안 탔죠. 사람 못 탔죠. 그러면 여기서 저기 한번 찍고 싶어요라고 하면 저건 원격으로 원격으로 조정합니다. 배터리로. 그렇죠. 배터리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연료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 얘를 제어할 수 있는 연료를 써요? 네, 네. 휘발유? 네. 아니요. 그 가스를 써요. 그 무슨 가스? 네. 천연가스. 아니 너희들은 말해줘도 그러니까- 몰라라는 표정을 좀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뭐 이런 거 우주에서는 아니야? 내가 뭔가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개 없어요. 네. 결국은 작용 반작용이 제일 많은데 네. 뭔가를 던지고 반대로 뭐 이동할 수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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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뭐 영화 보면은 뭘 집어 던지면 반대쪽으로 가잖아요. 우주에서. 네. 그런 거랑 비슷해요. 어. 그런 식으로 어떠한 물질을 쏘면서 이제 반대로 위치를 잡고 뭐 이런 형태의
카메라 이걸 이렇게 조금 이쪽으로 돌려보자라고 하려면 여기 반대로 멀- 반작용을 네. 던져야 근데 또 되는데 이제 그거는 또 자세를 돌리는 거에는 또 여러 가지 자이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그러니까 토크를 걸면 그러니까 회전을 하면 막 다른 게 돌아가. 예를 들어 우리가 회전 의자에 앉아서 예. 손을 막 휘저으면 우리 몸이 돌잖아요. 예. 그것처럼 자세를 돌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러 가지 또 방식들이 있어요. 하여튼 가스를 쓴다. 알겠습니다. 네. 뭐 네, 연료로 알겠습니다. 무슨 가스는 너희들 알려줘도 모른다. 알겠습니다. 네, 사진 더 보죠. 사진 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진 보여드릴게요. 예. 네, 이게 죽어가는 별의 모습을 포착한 남쪽 꼬리 성운이라는 겁니다. 야, 네. 사진이 이건 진짜 와. 멋있더라고요. 멋있죠? 예. 네, 이거 정말 핸드폰 바탕화면에 딱 하기 좋은 사진인데 네.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이 죽어가면서 흔적을 남긴 이런 걸 행성상 성운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진화의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거대한 가스와 먼지가 이런 형태를 만들어. 그러니까 가스와 먼지가 밖으로 밀려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이 모양이. 네. 그래서 이제 근적외선 카메라 니어캠이라는 장비가 왼쪽에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 이제 중적외선 기기 밀이라는 장비로 찍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네네네. 그래서 보시면은 얼마나 정말 멋지게 뿜어져 나왔는지를 알 수 있고, 야. 근데 형태가 동그랗진 않아요. 찌그러져 있네요. 약간 찌그러져 있죠. 예. 저게 별 하나가 죽을 때 태양 같은 별이 죽을 때 저렇게 된다는 그거 겁니까? 너무 또 좋은 질문이신 거예요. 진짜 네. 별 하나가 죽을 때 지금 보이시면 왼쪽에 별이 몇 개죠? 왼쪽에 네. 많은데요. 아니 그 죽은 애가 하나 그쵸? 가운데 하나 오른쪽에 있잖아요. 몇 개죠? 2개. 그러니까 어. 지금 같은 애를 찍은 건데 약간 그 파장대가 다른 거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이프로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아주 좋은 핵심 질문인데 네. 지금 보시면은 왼쪽이 지금 제임스 웹으로 찍은 겁니다. 네. 오른쪽이 허블로 찍은 거예요. 예. 근데 보시면은 가운데 쪽에서 확실히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모양일까? 예. 라는 고민을 하는 건데 네. 보시면은 네, 중심부에서 어. 죽어가는 별이 발견된 거예요. 저 하얀 별 네. 같은 게 별이고 그러면 저 주변에 빨간 가스 같은 것들은 걔는 죽어가는 거고. 죽어가면서 왼쪽에 이제 있는 게 밀어낸 죽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거고. 보시면은 지금 허블로 봐서는 하나만 잘 보여요. 네. 나머지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임스 웹으로 봤더니 두 개가 명확하잖아요. 예. 실제로 이 제임스 웹 왼쪽의 사진에서 보이는 저 밝게 보이는 저거, 네. 허블에서 아주 밝게 보이는 요거, 예. 얘는 죽어가는 애는 아니에요. 얘는 젊은 애입니다. 젊은 애. 더 하얀색으로 약간 더 밝은 색으로 보이는 거.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저 왼쪽에 있는 약간 붉은 주황색이 죽어가는 별이고, 네, 오른쪽에는 사실 젊은 애 같이 있었다. 근데 기존의 허블로는 젊은 애만 보였는데 제임스 웹은 이제 죽어가는 별의 모습을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죽을 때 주변에다가 엄청난 걸 뿜어내는군요. 그렇죠. 네, 죽으면서 뿜어냈는데 별은. 만약에 그냥 뿜어냈으면은 이렇게 원형 구형으로 뿜어지는 게 예쁘게 뿜어지는 게 맞아요. 혼자 있으면은. 예. 예. 근데 얘네가 둘이 돌면서 뿜어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막 돌면서 뿜어내다 보니까 이렇게 네. 찌그러진 형태가 나온 겁니다. 둘이 손잡고. 그쵸. 저 그래서 두 별은 매우 가까이 있는 그쵸. 지구와 달 같은 저런 가까이 있는 별이에요. 그거보다는 조금 멀리 있을 수 있고. 네. 네. 근데 일단 굉장히 가까운 별은 맞죠. 네, 굉장히 가까운 별이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죽어가는 어머나. 별 옆에 젊은 별이 같이 돌면서 이런 형태를 저희 만들어 가까이 있는 별이고 서로 좀 중력을 영향을 영향을 주고 주고 있죠. 도는데 네, 네. 하나는 늙어서 죽고 있고 네. 하나는 아직 젊어요. 한 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식은 아닙니다. 네, 여기서 얘가 낳은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죽어가는 별의 옆에 희망의 별이 같이 돌고 있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돌면서 가스를 내뿜으니까. 네, 돌면서 이 가스에 영향을 주니까 네. 얘가 이렇게 예쁘지 않게 찌그러져서 더 타원형으로. 아름다운 모양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온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죽어가는 별은 왜 가스를 내뿜습니까? 이게 그 별의 진화의 단계에서 그런 걸 확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더라. 네, 껍질 부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쫙 가스 형태로 퍼지면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근데 이제 가운데 이제 하얀 전구처럼 이제 밝게 빛나면서 이렇게 남아 있는 알맹이는 또 계속 있고 이걸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데 네. 네, 이런 거를 알아낸 것도 사실은 뭐 이런 거예요. 그 우리는 인류가 우주를 제대로 보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 근데
이 우주에는 모든 별들의 형태가 다 존재를 하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이 뭐 신도림역 같은 데 딱 나갔는데 예, 네. 예. 우리는 사실 뭐 오늘밖에 못 나와 음.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음. 딱 나왔는데 인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 근데 신도림역에 딱 서 있었는데 하루 정도 관찰을 했더니 깐나나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만난 거야 신도림역에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고 나니까 그럼 만약에 이 깐나나기 다음은 이렇게 아동이 되고 초등학생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세월이 흘러가나? 라는 식의 가설을 셀 수 있겠죠. 내가 실제로 늙어가는 걸 보진 못했지만 네.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별이 과연 어떻게 늙어가는가, 어떻게 소멸해 가는가를 우주에 있는 수많은 단서들을 보고 아 그럼 이 다음 단계는 이거겠구나, 이거를 만들어서 몇 년 된 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알 수 있고 이것들의 이 연대기를 만들면은 우리는 이제 별의 일생이라는 전체 이 필모그래피를 얻을 수 있는 알고 거죠.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은하가 형성되는지, 별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겠네요. 그쵸. 이제 별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별의 초기에 갖고 있던 질량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블랙홀 같이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애로 가는 경우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중성자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백색외성도 있고, 적색거성으로 갔다가 뭐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얘네들은 질량에 따라서 달라지고, 실제로 이 얘네들 하나하나만 1시간 정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네. 블랙홀도 사실 죽은 별입니다. 우주에 난 구멍이 아니고. 채팅창에 여러분이 질문하셨는데 네. 지구도 죽어가고 있습니까? 지구는 지구별 엄밀히 말하면 이미 간 거예요. 갔어요 우리? 그냥 돌덩이에요, 지구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구는 사실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살아있다 죽어있다를 판단하기 되게 애매한 거다. 행성이다. 왜냐면은 예. 그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는 기준은 별이 네. 살아있을 때. 얘가 에너지를 내뿜거나 에너지를 내뿜을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근데 지구는 에너지를 내뿜지 않습니다. 그냥 돌덩이. 화산 폭발.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남아있던 거를 연끌해가지고 뭐 하는 거지. 예.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아주 내부에서. 근데 그 빛이 나야 되는군요. 살아있는 별은 그쵸. 태양처럼 빛이 네. 쫙 나야 되는군요. 지구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거의 다 태양으로부터 왔어요. 네. 그래서 지구는 이미 간 거고, 근데 지구 같이 간 곳에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태양이 우리한테 고맙게도 에너지를 줬기 때문이고. 그리고 갔으니까 우리가 살지. 태양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쵸. 삽니까? 안 갔으면 우리가 갔죠. 형 말 쉽게 하시네. 그렇지. 그죠? 우리가 가지. 우리가 가. 우리의 수명은 태양한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아니라. 지구는 문제가 없고요. 네. 근데 태양이 이제 50억 살 정도 됐어요. 예. 앞으로 50억 년 정도 더 지나면은 네. 이제 태양이 지구를 밀어내거나 먹어버립니다. 엄청 커져서. 그때 지구는 태양에 먹히거나. 태양이 커져요? 네, 태양은 이제 적색 거성이 됐다가 백색 외성이 될 운명이에요. 예. 태양은 그 우주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쉽게 말해서 어벤져스를 치면 캡틴 아메리카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우주에 헐크 같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좀 그래서 작은 편이다. 애들이 싸움 잘하는 동네 형 수준이라서 네. 네. 얘는 이제 좀 커졌다가 작아지면서 끝나는데 그 과정에서 지구는 먹히거나 완전 밀려나서 에너지를 못 받고 차갑게 식거나 뭐 여러 가지 또 설들이 있죠. 아, 그렇구나. 우주에 나가면 소리는 어떤 소리가 들려요? 소리는 안 들려요. 매질이 없어서 전달이 안 돼요. 네. 소리라는 거는 어떠한 것이 흔들리면서 매질에 진동을 주고 그 진동을 우리가 고막으로 인식해서 청각세포가 뇌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폭발이 일어나도 소리는 하나도 안. 안 들릴 가능성이 높죠. 네, 폭발을 일어나도 그걸 그 전달할 진동을 전달할 매질이 우주에는 거의 없어요. 공기도 없고 없으니까. 네, 뭐 미세한 가스나 먼지들이 있긴 하는데 네. 뭐 이 방 안에 뭐 몇 톨밖에 없는 수준이에요. 우주는 적막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추워요? 또 추워요? 우주는 굉장히 외롭고 춥습니다. 태양빛이 오잖아요. 태양빛이 오면 덥고 네, 그쵸. 없으면 춥고. 태양이 그렇게 대단한 친구가 아니에요. 지구 입장에서 대단한 거지. 예. 태양빛은 닿지도 않아요. 좀 멀어지면. 아, 우주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주는 외롭느냐 안 외롭느냐 요거를 알려주는 사진이 다음 사진이에요. 아, 좋습니다. 지금 네. 흐름을 너무 좋은 흐름인데 예. 이게 이제 그 여러 은하가 모여서 연주하는 5개 은하가 모여서 연주하는 스테판의 오중주라 불리는 지역을 찍은 사진이에요. 은하들이 저렇게 모여 있다. 오중주 5개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는 외롭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가까이 붙어서 뭔가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놀랍게도 이 사진은 은하가 5개나 모여 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지금도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네. 궁금하죠?
아닐 것 같아. 아니 그렇지 않다면 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어. 우리는 별자리를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되어 있네 백조자리네라고 하지만 네. 지들은 서로 다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겠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볼 때만 그렇겠지. 백조인 맞아요. 거예요. 인간이 거기에 백조라는 의미를 보이는 대로 부여한 거지 네. 실제로 걔네들은 아예 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네. 아예 뭐 100억 년 전. 그쵸. 뭐 이렇게 있는 거겠지. 그럴 수도 아예. 있죠. 네. 근데 지금 이게 1787년에 발견된 은하군이에요. 예. 근데 이 여기에 5개의 은하가 있으나 4개의 은하랑 다르게 하나의 은하만 완전 동떨어져 있어요. 어느 걸까요? 제일 동 떨어져 있는 거야? 제일 떨어져 있는 완전 무관한. 쉽게 말해서 5 친구가 같이 사진을 찍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4 친구가 사진을 찍는 거고 하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거야. 네, 지나가는 행인이 우연히 찍혔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애겠죠. 그쵸. 제일 밑에 있는 애 사진이 좀 다르잖아요. 밑에 있는 좀 왕따 같잖아요. 네. 재밌는 건 맨 왼쪽에 있는 나선 은하가 왕따예요? 왕따예요. 그래요? 어떻게 네. 알아요 그걸? 이거를 우리가 은하의 거리를 또 알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아 거리를 재봤더니 네. 쟤만 이상한 데 떨어져 그쵸. 있더라. NGC 7320이라는 나선 은하인데 네. 쟤만 4천만 광년. 쟤를 마우스로 한번 마우스로 찍어봐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돌리면 마우스가 진짜? 나옵니다. 네네네. 예예예예 어떤 애? 예. 얘만 4천만 광년 떨어져 있고요. 네. 예. 얘랑 얘네 둘, 그다음에 얘는 어. 2억 9천만 광년 떨어져 있어요. 훨씬 멀리 있죠. 아. 네, 이 우연히 찍힌 행인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 행인조차도 너무 세세하게 잘 보여가지고 야. 근데 행인이 왜 이렇게 잘 보여요? 너무 그러니까 행인조차도 잘 찍었어 이 제임스 웹은 대단한 망원경이죠. 4억 9천만 광년 떨어져 있는 저기도 잘 찍힌다는 거죠. 네. 그래갖고 이제 맨 아래쪽에 동떨어져 있는 애가 이제 2억 9천만 광년 떨어져 있는데 네. 얘가 이제 NGC 7317이라고 예. 얘는 이제 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얘네 4명이 같은 학교 애들은 맞아요. 수학여행 온. 네. 근데 얘네 셋은 어깨동무 친해, 했어요. 친해. 근데 얘는 전학 온 지 얼마 안 됐어. 아. 그래갖고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예. 얘네들은 먼지띠가 연결돼 있어서 네. 얘네는 확실히 절친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 먼지띠가 연결돼 있다는 네, 건 요 불구스름한 게 이제 약간 일종의 먼지띠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즉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은하들이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형태다라고 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우주는 사실 굉장히 외롭습니다. 네. 서로 만날 일이 없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네. 그렇겠죠. 근데 은하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할 정도로 만나고 있다? 이거는 너무 희귀한 곳이기 때문에 사례예요? 네, 천문학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탐나는 연구 주제인 왜 거죠. 그런지 알고 싶다는 거죠. 너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해결할 게 너무 많고 신기한 상호작용을 하면 무슨 일이 과연 일어날 것인가? 은하가 별들끼리? 이렇게 멀징, 그러니까 합쳐진다. 혹은 얘네들이 어떻게 물질을 주고 받는가? 얘 가운데 있는 애는 왜 이런 젯을 뿜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 안에 또 블랙홀들이 다 있어요. 예. 요 밝게 빛나는 애들이 이제 블랙홀이거든요. 예.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신비도 우리가 또 다 밝혀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은하가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다 보면 네. 저렇게 붙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 뭐가 그렇게 신기해요? 워낙에 드무니까. 네, 붙어 워낙에 있는 게 드무니까. 드문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붙어 있는 건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우연의 결과일 거예요. 그렇죠, 우연의 결과죠. 그러니까 이 1000명이 계속 동전을 던지면 어떤 놈 하나는 10번 내내 앞면이 나와. 그럴 수 있죠. 이야 진짜 저 뭐냐 뭐긴 뭐예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프로님께서 네. 이제 약간 가세가 기울어서 예. 주변에 모든 친구들한테 다 돈을 빌려요. 근데 아무도 안 빌려줘. 근데 한 친구만 선뜻 1000만 원을 빌려줘요. 그럼 그 친구 관심이 가겠죠. 네. 그런 그렇죠. 거랑 비슷해요. 아, 얘만 특이해요. 그렇지 그렇지. 하여튼 우연히 특이하다. 됐는데. 예를 들어 다 이 융합되고 있으면 혼자 있는 애가 특이할 거예요. 걔로부터 새로운 걸 많이 얻을 텐데 다 혼자 있는데 얘네는 뭉쳐 있어. 너무 신기한 거죠. 야, 그러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수도 있죠. 있고 그럴 수 있죠. 더 해상도가 높은 망원경이 발견이 돼서 또 한번 띄워보면 저렇게 붙어 있는 게 많이 발견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그동안 못 봐서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또 왜 가까운 데는 다 떨어져 있는데 멀리 있는 데는 다 붙어 있는가? 이런 그렇지, 것도 또 그렇지. 궁금할 수 있고. 어. 우리는 그러면 알아내고 싶어. 그럼 과거로 갈수록 다 그러면 붙어 있었나? 네. 그러면 얼마나 더 과거로 가면 이런 경향성이 보일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상력인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바로 천문우주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재밌네. 근데 너무 가설이 많은 거 아닙니까? 너무 가설이 많잖아요. 너무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근데 서로 모르니까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이겨. 우리가 인류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 뇌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뇌도 잘 모르죠. 우리의 뇌 알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치매 이런 것도 전혀 네. 치료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설명주 중에서 어떤 별은 4억 년 된 별이고 어떤 별은 2억 년이 오고 어떤 별은 5천만 년 전 거가 오고 그런다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일 때나 저런 우주지 실제로는 보이는 것 중에 누구는 이미 없어진 것 같고 현재 그렇게 됐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아주 과거에 있던 그 맞아요. 빛이 온 거잖아요. 반대로 말씀드려서 어. 그 아주 멀리서 외계인이 지구를 봐요. 네. 그럼 걔네가 보는 우리 지구는 음. 아직도 공룡들이 판을 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겠지,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겠지. 그래서 그렇지. 야, 그렇지. 저 행성은 왜 공룡만 살아? 공룡들만 사네. 어. 근데 이미 이 행성의 주인은 그럼. 바뀐 지가 어. 얼마 안 됐죠. 우리가 망원경으로 우리 한반도를 찍으면 네. 뭐 김유신도 나오고 그렇죠. 이성계도 나오고 네. 박정희도 나오고 그럴 수 있죠. 야 많이들 모여 사시네라고 하지만 각자들은 모여 살긴 모여 살아 같이 산 적이 없어. 네, 그거와 마찬가지죠. 네, 네, 그런 아주 식으로. 오래전. 네. 야, 이게 되게 신기하네. 다양한 시간대를 하나의 사진으로 모아놨다는 게 대단하네요. 어떻게 대단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사실은 의미 없는 사진일 수 있지. 어. 한 사진에 한 사진 찍었는데 한 사진에 여기를 찍었는데 이성계 왕건과 박정희가 이틀 같이 전에 나오는 지나간 사진이 이틀 있죠. 전에 지나간 사람, 지금 있는 사람, 어제 지나간 사람이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한 사진을 네. 찍었는데 네. 만나지 않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무슨 내가 여기를 찍었어요. 근데 2% 어제 지나갔던 사진과 그런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럴 수 일종의. 있죠. 그런 거죠. 왜냐면 다 모아서 이제 보는 거니까. 실제로는 네. 같이 있지 않았으나 어? 아 근데 찍었을 때 떨어진 거리에 대해서 그 빛이 그때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뭐 앞에 있는 빛이 모아지는 건 아니고 음. 걔네는 이미 지나갔죠 우리를.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과거에 있는 것까지 다 보는 건데 예. 그거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 역사를 계속 찍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그렇죠. 뭐 일광년 떨어져 있다. 그럼 1년 전에 빛이 지금 도착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6개월 전에 빛이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느냐? 안 나오죠. 안 안 나오죠. 나와. 네. 아, 그렇지, 그렇지. 네, 네, 네. 각자 그렇게 다른- 보실 다른 수는 거지. 없고. 그렇지, 네. 그렇지. 알겠습니다. 상상이 안 가는 너무, 거였습니다. 너무 나갔대. 아, 예.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잘했죠. 이제 마지막 사진이 예. 또 바탕화면에서 가장 좋은 사진이죠. 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건 뭡니까? 카리나 와. 성운, 용골자리 성운이라고도 불리는데 네. 와 뭐처럼 보이세요? 산맥처럼 보여요. 오, 맞아요. 사막 산맥. 엄청나게 멋진 산맥 같잖아요. 네. 이제 위쪽에 존재하는 이제 젊은 별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복사 에너지를 내뿜어서 예. 먼지랑 가스가 아래쪽으로 밀려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됐어요. 네, 요게 먼지랑 밀려난 먼지와 가스입니다. 저 빨간 건 다 먼지와 가스인데. 네, 네, 네. 왜 저런 라인을 그려서 저 안쪽으로는 먼지가 안 퍼지냐 하면 저 위에 있는 별들이 애들이 복사 에너지를 밀어내서. 밀어냈다. 네, 실제 이거의 전체 사진을 보면은 쓰레기네, 쓰레기. 네, 우리가 처음에 보여드린 사진처럼 예. 이게 이 중앙에서 쫙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있고 예. 이쪽에 산맥이 쫙 만들어져 있는 아.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따서 찍은 거다. 찍은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산맥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네. 보시면은 여기 뭐 이런 요런 안쪽 이런 데는 사실 다 안 보였어요. 이런 게 이 사진이 왜 의미가 있냐면 예. 이 사진의 별명이 과거에 허블이 찍었을 때 네. 그 아기 별들의 보유권이라고 불렸어요. 아기 별들 네. 보유권. 왜냐면은 요 안쪽에서 젊은 별들이 갓 태어난 별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네. 보이지가 않아. 네. 예, 가시광선용에서는 안 보였어요. 예. 근데 아마 요 안쪽에 엄청 많을 거야 했는데 드디어 커튼이 거치면서 실제 아기 별들이 다 모습을 드러냈죠. 아. 네, 그래서 정말 그 요람 위에 베네 쪼고리로 쌓여져 있던 아이들의 모습을 처음으로 아이들의 얼굴과 고사리 손을 확인하는 사진을 보시면 돼요. 저기에는 아기 별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 그쵸. 근데 네. 그 아기 별들도 곧 비슷한 공간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 각도에서 보이는 것뿐이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젊은 별들이 많이 탄생을 합니다, 또. 아 거리가 비슷한. 네,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네. 모여 있는. 네. 근데 왜 저기에 아기 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럼 이제 보이지도 별의, 않았는데. 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결국은 별이 탄생하려면 물질이 모여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물질이 모이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로 모일 만한 그 재료들이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굉장히 강력한 어떤 에너지의 폭발이라든지 아. 무언가 있어서 얘네들을 이제 밀어서 뭉쳐줘야 되고 아.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아마 여기서 아기별들이 많이 탄생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했던 거고 아. 근데 그 가정이 맞아떨어졌다. 이거는 아. 너무너무너무나도 엄청나네. 중요한 정보죠. 아, 별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미리 예측하고 그렇죠. 저 환경에서는 탄생할 거야. 네.
라고 가정했는데 실제로 그걸 보인 거네요. 그걸 맞아요. 발견한 거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 그 천문학자들은 가설을 많이 세운다고 아까도 예, 말씀하셨잖아요. 상상력을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내지만 예. 그게 단순히 공상이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인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예. 그럼 컴퓨터가 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구조는 이렇게 되고 하는데 실제로 이걸 관측해서 입증한다라는 건 정말 큰 의미가 있죠. 아하. 막 말을 하다가 마지막에 단추가 딱 대단하다. 맞으면 대단하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이 다 맞았다라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알리게 되는 거예요. 야, 그거 진짜 짜릿하지. 짜릿하죠. 내가 가설을 세웠는데 그게 맞는 거였어. 그럼 그러니까. 저 회사 망할 것 같았어. 근데 10년을 진짜 망하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맞떨어져서 네. 이 회사가 이 회사를 무너뜨리고 해서 결국은 이게 될 마지막에 거다. 이 회사가 무너질 거다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 근데 갑자기 몇 년 뒤에 현실이 됐어. 딱 무너지면서 쪼르르 무너져. 어. 근데 너무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부정적이긴 아니, 한데 어떤 느낌인지 짜릿하죠. 짜릿해요.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어, 짜릿하죠. 뭐 성공하는 것도 그렇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네. 그런 별이 생기는 걸 알게 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좋은 점이라면 좋은 건 어떻게 정의하시죠? 좋다라는 것. 죄송합니다. 우리가 좋다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해야 자꾸 되는데. 저번에 K 박사님한테도 그거 왜 알아야 됩니까 물어봤다 되게 혼났는데. 그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건. 근데 진짜 숨어내셔요. 좋다라는 게 과연 예.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면 예. 우리는 어떨 때 좋을까? 우리가 안 좋을 때는 어떤 건가? 욕구가 달성이 되면 좋고 네. 욕구가 달성이 안 되면 안 좋죠. 그럼 그 욕구라는 것도 사실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개인의 욕구들이 모이면 이제 인류의 욕구인 거고 그렇죠. 더 나아가면 생명체의 욕구예요. 생명체의 궁극적인 욕구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알아내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숙제예요. 그럼 멋지다. 인생이란 멋지다. 세상을 멋지다. 알아가다가 그쵸. 죽는 멋지다.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에서 우주를 보면은 네. 우리가 고민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별게 아니에요. 그럼. 네, 왜냐면 우리 100년 안에 가거든요. 네. 오늘 뭐 좀 맛있는 거 먹는 거 큰 의미 없어요. 음. 근데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끝까지 탐구하다 간다. 그리고 그 탐구한 내용을 내 후배들이 이어서 계속 탐구할 거고 예. 언젠가 우리 인류는 이 궁극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거는 너무너무 뿌듯하고 거기에 1%라도 기여를 하고 죽는다면은 네. 인류로서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성취죠. 네. 야. 그래서 그런 일은 멋있다. 이런 분들 하시고 어. 우린 옆에서 그냥 놀다 가는 거고. 우리까지 자꾸 야. 결정거리면 헷갈려. 와 진짜 대답이 너무 낭만적이었어요. 정말. 아 멋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기심이 중요하죠 진짜. 네. 세상에 모르는 또 뭐 것들에 대한 궁금한 거 호기심. 있으시면 편안하게 사진들 우리 볼 만한 건 다 봤습니까? 다 이제? 받고 이제 마무리만 남아서 네 마무리 그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말씀해주실 거 그럼 해주세요. 좀 마무리만 좀 네 해드리면 마무리해 주세요. 네, 마지막에 보여드릴 사진은 요 사진입니다. 예. 네, 이게 이제 그 1827년에 촬영된 세계 최초의 사진이에요. 그라의 창문에서 바라본 조망이라는 사진인데 네. 니엡스라는 사진가가 요 사진 한 장을 얻으려고 8시간을 기다립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뛰어난 해상도의 사진을 1초도 안 돼서 얻잖아요.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시간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네. 네. 그 예를 들어서 그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예. 근데 이 학생이 되게 오래전 학생이야. 그러면 우리가 영화를 공부하려면 일단 영화를 많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뭐 그 극장에서 볼 수도 있고, 뭐 비디오를 빌려서 볼 수도 있고, 네. 빌려서 집에 와서 이제 비디오를 틀고, 뭐 빨리 감기로 넘겨가면서 중요한 부분을 보고 하면은 네. 일주일의 시간을 줘도 공부할 수 있는 영화 양이 뭐 한 3-4 영화밖에 안 될 거예요. 예. 근데 지금 현대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초고속 인터넷 혹은 OTT를 활용해서 그냥 한 10분 만에 영화 한 편의 핵심 부분을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수십 편의 영화를 공부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 그러면은 과거에 영화 감독을 꿈꿨던 학생들이 공부하는 분량과 현재 영화 감독을 꿈꾸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분량은 엄청난 차이가 나고 네. 그럼 이 학생들이 만들어낼 영화가 얼마나 대단할지가 기대되는 상황인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아까 저희가 맨 처음 보여드린 첫 번째 사진, 네, 아주 오래전에 우주의 모습을 보여준 중력 렌즈가 들어간 사진 있잖아요. 예.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12시간 30분을 촬영했어요. 예. 예. 근데 보여드린 비슷한 사진이 있습니다. 허블이 찍은. 허블이 바늘구멍만한 그 영역을
찍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사실 이때 리스크가 굉장히 컸어요. 아무것도 없는 호공을 찍는다라는 거는 허블 우주 망원경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도 막 중요한 것들 막 저기 목성도 찍고 화성도 찍고 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어떤 학자가 빈 공간을 찍어보자. 그러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찍어?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 근데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 라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 거기는 우리가 안 안 보일, 찍어봤으니까. 안 보일 뿐이지. 네, 뭐가 있을 수 있다. 그랬더니 절반은 정신 나간 사람이네. 이거 뭐 언론에 질타를 맞으려 그러냐? 근데 절반은 또 해볼만 하다. 너무 오. 재밌겠다. 오. 그래서 일단 반대를 무릅쓰고 찍어요. 근데 왜 이런 반대를 무릅쓰냐면 예. 일주일 이상 찍어야 뭐가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거의 일주일 예, 열흘 예. 가까이.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시간 동안 뭘 찍어서 성과를 내야지만이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 당시에 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예. 네. 쉽게 말해 한 2주를 쉬는 거야 망원경이. 그래서 정말 욕을 많이 먹었는데 한 2주 가까이 찍고 거기서 수천억 개의 은하가 나왔어요. 아. 그래서 여론이 완전 뒤집히고 어허. 이 세상이 은하로 꽉 차 있다. 아. 너무 놀라운 걸 얻었죠. 아. 그거를 똑같이 제임스 웹이 한 거예요. 아하. 근데 재밌는 건 2주를 찍은 것과 어. 그거랑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해상도의 사진을 얻었는데 12시간 반만 12시간밖에 찍었어요. 안 네. 되었어. 이거는 앞으로 제임스 웹이 찍는 모든 사진이 예. 허블이 찍는 사진의 속도보다 어. 몇 배나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 거라는 뜻이고 아하.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과거처럼 비디오를 대여점에서 빌리거나 영화관 가는 게 아니라 OTT로 실시간으로 모든 우주 영화를 다 보고 그렇게 이 우주를 공부한 천문학자들이 앞으로 바꿔나갈 우주는 얼마나 위대할까 이야.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이 갖고 있는 의미다. 지금의 가장 거대한 의미입니다. 원대한 꿈이 있군요. 박수 치고 싶지. 그러니까 진짜 뭐 뭉다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야. 교도님, 네. 신은 있는 것 같습니까? 신은 그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과학의 영역은 아닙니다. 야, 네. 진짜 대답 너무 좋았다. 네, 왜냐면 과학에서는 예. 존재한다라는 걸 규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일단 질량이 있다거나 어. 뭐 여러 가지 중력적 상호작용을 한다거나 혹은 보편적으로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관측 결과를 얻는다거나 근데 신을 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 동일한 시간, 동일한 기도, 동일한 뭐 율동 이걸 통해서 똑같은 신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럼 사실 과학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럼 제가 여쭤본 건 그 오랫동안 우주를 그렇게 관찰해 오시고 고민해 오신 궤도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보이는 게 많고 아는 게 많아지면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K 박사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신은 없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왜? 없는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이 복잡한 거를 는 신이라도 컨트롤 못해. 신은 네가 생각하는 신이라는 건 온 유니버스를 다 컨트롤하는 그 존재 절대자를 말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네가 유니버스를 알면 알수록 이건 하나의 개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이 있다면 신도 수십만 명이 있어야 된다. 근데 네가 얘기하는 신은 그런 신은 아니잖아. 신은 없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더군요. 근데 뭐 이 종교의 영역은 네. 그 신념의 영역이라서 네. 과학하고는 아예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누군가가 알겠습니다. 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념은 신이 없다는 증거가 과학적으로 드러나도 네.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념에 맞춰서 팩트를 바꾸는 게 바로 이 종교 영역입니다. 네, 이거는 사실 본인의 판단, 신념에 대한 영역이고 네, 과학의 영역은 아니죠. 아닌데 네. 본인은 저는 신은 과학의 영역은 아니지만 네. 있을 가능성도 있다. 옛날에 프랑스의 네. 철학자가 과학이 신이 있다는 걸 수학적으로 자기가 증명했다. 그런 책을 쓴 적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확률 게임으로. 그렇게 되면 유사과학으로 가요. 네, 과학이 아닌 걸 과학으로 증명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예. 재밌네. 궤도님 또 나와주셔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저희가 쳐들어가겠습니다. 채널 이름이 뭐죠? 안될 과학. 안 될 과학이라고. 안될 과학. 처음에 예. 시작할 때 과학 콘텐츠 만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예. 잘 안 될 것 같아서 안 될 과학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 팬분들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과학이라 불러주시는 야. 채널이 됐습니다. 진짜 훌륭하네. 이거 책 좀 들어주세요. 이거. 있습니다. 요거 읽어보시고요. 궤도의 궤도의 과학 허세. 과학 허세. 예. 읽어보시고요. 네. 예. 그리고 별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하루 종일 있으면 목 아프거든요. 여기 히트맨이라고 스포츠 크림 목에 바르면 시원하고
지금의 과학자들은 컴퓨터로 데이터 처리를 해서 네. 별을 육안으로 보는 과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좀 본다고 좀 해요. 좀 팔아야 되는데. 아, 근데 좋아요, 컴퓨터 할 이거. 때 거북목 때문에 좀 발라야 돼요. 거북목. 그래서 어떻게든 연결시킨 네. 건데 그걸. 근데 거북목 그렇다니까요? 때문에 좀 발라야 돼요. 발라야 거북목이 되죠. 있어서. 예. 네. 이거 이거 알겠습니다. 이 히트맨 스포츠 크림 이거 네. 검색하셔서 2개 주문하시고 배송 메모란에 3프로 TV 입력하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오 그래요? 그렇답니다. 저도 거북목이 좀 있는데. 힘들어. 야 힘들다. 야 진짜 연결시키기 진짜 어렵네. 야 이거 완전 어거지야. 예. 알겠습니다. 네. 궤도님 너무 고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